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자, 청투님 어서 오시고요. 네. 록시님, 하이맨님, 그 다음에 우상이 형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하이맨님하고 롱다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레몬트님, 용대방님, 대박이다님, 15화 향해서님도 어서 오세요. 네. 아라비타님도 어서 오시고요. 1257님도 어서 오세요. 네. 뽀야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청풍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 자, 우리 정준우님 아직 필명 안 바꾸셨네요. 네. 예, 필명 빨리 바꾸시고요. 네. 쪼쪼님, 우리 천태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잭김님도 어서 오시고, 스카이님, 이수연님, 리소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10월 16일 월요일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조금 급등을 했으면, 그죠? 여러분들 좀 웃으면서 뵐 텐데, 그죠?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눌렀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코스닥 지수가 좀 과도하게 눌렀을 겁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오늘 뭐 기존에 뭐 한 3주 전부터 그죠? 코스닥 지수가 왜 좀 누를 수 있는지, 왜 하락을 좀 할 건지, 그죠? 누구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유들 때문에 왜 지수가 하락을 할 건지, 그죠? 그리고 하는 그 내내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아무튼 제가 그 마음의 준비는 좀 많이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어떻게 오늘 대응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좀 힘든 하루셨을 수 있어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히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니면 주식을 시작한 지는 좀 됐는데 수익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오늘이 좀 힘드셨던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있죠. 돈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죠?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그런 이제 한숨만 나올 때 있죠. 그때가 항상 바닥이에요.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돈도 없고 자신감도 없을 때, 그죠? 다 떨어졌을 때, 그때가 바닥이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계좌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잘 살펴보세요. 혹시 지금이 바닥이 아닌가? 그쵸? 네. 한없이 이제 두려우실 텐데, 평상시에 요즘에 진짜 거의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저녁 방송을 거의 매일 했는데, 계속 그 얘기 해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냐면 지수가 하락할 때 왜 하락하는지를 알면 덜 힘들거나 아니면 안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덜 힘들게 해드리려고 무방 회원분들한테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무튼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져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지수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폭넓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정진우님도 필명 바로 바꾸세요. 네. 바꾸고 나서 알려주시고요. 네. 자 보시면 이제 오늘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거는 이제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맨날 이제 코스닥 지수 일봉으로 보여드리다가 코스피 일봉을 보여주는 쪽으로 넘어갔다가 오늘은 주봉을 보고 있죠. 왜 주봉을 띄워놨냐? 요거 차트 잘 보이시면 2번 한번 찍어보실까요? 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자 찍어보세요. 차트 잘 보이시죠? 이게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지수가 혼란스러울 때 왜 제가 이렇게 주봉을 띄워놨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봉으로 보면은 되게 살벌하게 떨어졌죠. 코스닥 지수 일봉을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야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떠세요? 솔직히 그냥 편안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막 계속 떨어질 것 같죠? 본격적인 막 하락을 시작한 것 같은 아마 그런 차트로 보이실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보이신다면 정상입니다. 예, 코스닥 지수가 계속 하락할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이시는 게 정상이라고요.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본격적인 하락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끔 누군가가 이 차트를 만들었겠죠. 차트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끔 차트를 만들어요.
꼭지에서는 꼭 더 갈 것처럼 차트를 만들고요. 그쵸? 바닥에서는 꼭 더 떨어질 것처럼 차트를 만들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말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야, 이거는 끝이 안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놓죠. 그쵸? 네. 항상 차트에 웃고 차트에 울고, 즉 차트에 항상 속으시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차트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다시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트가 이렇게 생긴 걸 보면서 지수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 그게 정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어 놨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그리고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도 그랬지만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했냐면,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그걸 얘기했었거든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오늘 이제 지수가 하락하기 전에 미리 이제 얘기를 해놨었죠. 자,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이 얘기는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짧게 얘기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전저점 깨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싫어합니다. 뭐를 가장 싫어한다고요? 전저점 깨지는 거. 초보일수록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왜 하고 있었느냐. 자, 직전 저점 여기죠? 얼마예요? 798 정도? 대충 800을 살짝 깼을 때였는데 요 정도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개인들은 전저점 깨기 전에 가장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 그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었을까요?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여기 말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한참 확진자 많이 나올 때 8월 중순 있죠? 그때 저점은 여기거든요. 여기를 오늘 깼어요. 살짝.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래가 없죠. 그 많던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줄어들었죠. 개인들이 투명한 겁니다. 참 재밌는 게 오늘 방송은 진짜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막 이렇게 모니터 앞에 얼굴을 가까이 대지 마시고 의자에 앉아 계시면은 등받이에다가 몸을 푹 기대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듣다가 그냥 주무셔도 돼요. 네.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한 자세로. 네. 자,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개인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시죠? 10월 달에, 그러니까 10월 달이 아니지. 12월 달에 개인들의 그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그게 대주주 양도세가 3억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개인들의 매물 폭탄이 떨어질 것 같다. 그 불안감 때문에 개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참 웃긴 게 12월 달에 투매가 나올까봐 10월 달에 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 이상하세요? 아니, 웃긴 거죠. 12월 달에 투매가 나올까봐 10월 달에 미리 투매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개인들이 개인이 무서워서. 아이러니하죠?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개인들 대주주 양도세 그거에 대해서 저는 3주 전부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개인들이 벌써부터 손절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그 투매가 12월 달께 벌써 3개월, 2달이구나. 2달 땡겨서 벌써 나오겠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전문가, 저도 10년 이상 했다고 늘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몇 년 동안 11월 달하고 특히 12월 달 되잖아요.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액이 항상 나왔어요. 뭐 올해만 그런 줄 아세요? 솔직히 주식 한 5년, 10년 이상 하신 분들 맞지 않나요? 작년 연말에는 대주주 양도세 문제될 거다 그 얘기 안 했어요? 재작년에는요? 3년 전에는요? 연말만 되면 하는 소리가 그거였었어요. 근데 올해는 다르대요. 올해는 개인들이 매도를 엄청나게 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속고 재작년에도 속으셨는데 올해도 또 속으실 작정이세요?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요. 연말마다 얘기 나오는 게 대주주 양도세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굉장히 안 좋을 거다. 네. 항상 나왔던 레퍼토리입니다. 이제는 안 속을 때도 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자, 또 이제 언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3억으로 낮아진 것 때문에 매물 폭탄이 반드시 나올 거래요. 다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월 말인데 벌써부터 그게 두려워서 주식을 던져서 본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제 경험상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는요, 개인들이 물량을 던져서 폭락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때릴 때 그때 폭락이 들어왔지, 개인들이 순매도를 많이 할 때는요 폭락이 아니라 폭등이었어요. 폭등 나올 때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지, 폭락할 때 개인들이 많이 팔거나 그랬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를 너무 여러분들이 좀 개념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오늘 개인들이 던진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얹어져서 뭐예요? 전저점을 이탈했거든요.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전저점, 그것도 직전 저점 깨는 겁니다. 자, 이 코스닥 지수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봐도 코스닥 지수 딱 여기만 잘라놓고 보면 계속 하락할 것처럼 보여요. 차트가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자, 근데 아까 이제 코스피 주봉 차트를 왜 보여드렸냐면 단순합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죠? 코스피는 일봉 차트를 봐도요 되게 강해요. 그냥 넓게 얘기하면 그냥 박스권이에요. 밑에 내려오지도 않고 있고요. 그렇죠? 네. 오늘 코스닥이 급락하니까 마지못해서 0.7%까지 빠지긴 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만 보지 말고 주변을 같이 둘러서 봐라. 오늘 저기 어디 일본 증시 마이너스 0.09%에서 끝났고요. 그죠? 잘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거의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틈에 나오니까 지수가 좀 빠진 거죠. 그리고요, 원래 홍콩을 좀 봐야 되는데 홍콩 오늘 쉬었고,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대만이 우리나라 증시랑 좀 비슷합니다. 대만은 플러스 0.08%.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별로 빠진 나라가 없어요. 동시간대 열렸던 다른 나라들을 봐도 이렇게 급락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코스닥만 유독 그런 거예요. 왜 우리나라 코스닥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대동단결해서 손절했을까요? 불안한 거죠. 이 사람들 불안하게 누가 만들었는데요? 누구요? 늘 제가 얘기하는 비관론자 나쁜 아저씨들. 그 비관론자 아저씨들, 나쁜 아저씨들 우두머리가 언론이라고 했잖아요. 언론. 그냥 자꾸 뉴스 보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오늘 밤에 바람 피지 말라 그랬어요. 바람 피지 말라는 게 뭐냐면, 제 회원인데 다른 이제 다른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시황 설명 그런 거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그랬어요. 내 회원인데 그런 거 들으시는 오늘 밤에 바람 피는 거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좋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비관론자 얘기를 잘못 들으면요, 비관론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이게 뭐예요? 네. 삼봉, 봉우리 3개, 삼산, 삼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쓰리봉이라고도 하는데 표현이 좀 그렇고,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유식한 표현은 헤드앤숄더용,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고점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패턴이다 하면서, 개인들은 비관론자들이 이 차트를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잘 들으세요. 자, 봉오리가 3개가 나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고,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확실성 때문에 트럼프가 돼도 문제고 바이든이 돼도 문제다. 우리는 끝났다. 연말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연말에 대주주들 양도세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주식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안 하는 게 옳다. 근데 오늘 차트를 보니까 3봉을 찍고 이제 3봉을 찍고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여기서 떨어지면 앞에서 급락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만큼 빠질 거다. 반등 나왔다가 또 빠질 거다. 그럼 우린 끝났다. 그러니까 주식하지 말자. 현금 들고 있으세요. 바닥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쁜 아저씨들. 네. 자, 요거는 비관론자들이 차트를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다만 남들 수익 낼 때 소외를 좀 당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긍정적인 사람이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네, 딱 이걸 보는 거죠. 코스닥 지수는 빠졌는데 코스피는 멀쩡하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웃죠. 네. 왜 웃는 줄 아세요? 환율을 보면 알거든요. 정말로 지수가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겨서 지수가 급락하잖아요. 그럼 환율이 반드시 급등합니다. 반드시란 말 뺄게요. 90% 이상 거의 대부분 환율이 급등합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거꾸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환율 떨어질 거라 그랬죠.
이거는 외국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정말 비관론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환율이 폭등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랬잖아요. 안 그랬어요? 정말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겨서 지수가 증시가 급락하면 환율이 막 급등한다. 외국인이 뭐 순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런 뉴스 꼭 나왔죠. 그런데 요즘에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빠지는 거는 주식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에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제가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이런 표현을 여러 번 했어요. 또 얘기하잖아요. 주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맞죠? 환율을 보면 안다니까요. 그리고 자 이제 뭐 차트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해드리면 코스피 지수는 객관적으로 보셔도 그죠? 살아있죠, 그죠? 멀쩡해요. 근데 이거를요, 자 잘 보세요. 주봉 차트로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왜요?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코로나 터지기 전 팬데믹 왔을 때, 그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죠. 제가 차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차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그거를 지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 고점이 어디였는 줄 아세요?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미중무역 전쟁이나 그런 거 겪으면서 증시가 여기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쵸? 이러고 있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폭락했었어요. 그리고 거래가 쭉 늘어나면서 주가가 시원하게 반등을 나왔죠. 그리고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기에서 안 내려가고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차트냐? 이게 고점, 즉 고점끼리 선을 이으면 저항선이거든요. 박스권 저항선이었는데 이거를 거래를 실어서 돌파한 다음에 안 내려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차트는 단순해요. 조정이 온 게 아니라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산에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에, 그죠? 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설악산이라고 하면 지리산 얘기할까요? 네. 지리산이라고 하면 지리산 저기 어디에요? 등산로 입구에서 어디에요? 맨 끝에 정상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가시나요? 아니면 중간에 좀 쉬었다 가시나요? 중간에 쉬었다 가시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파동 세게 나오고 대규모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이런 긴 파동이 한번 나오고 지금 어디에요? 과거 저항선 고점 자리에서 그걸 깔고 앉아서 쉬고 있는 겁니다. 차트 이거 되게 단순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뭐 쉽게 볼 수 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기 있었잖아요. 지금은요. 그 위에 얹어놓고 쉬고 있잖아요. 왜 쉴까요? 정말 비관론자 아저씨들, 나쁜 아저씨들 얘기처럼 정말 문제가 있으면 벌써 떨어졌겠죠. 근데 이분들은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응? 멀쩡하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하락하죠? 왜요?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바이오주가 지수를 끌어내릴 거다.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하락을 하고 그 뒤에 중형주 코로나 치료제나 뭐 코로나 관련돼서 많이 올라왔던, 그래서 주식의 주자도 잘 모르시는 그런 초보들이 바이오주를 많이 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쪽 테마주들이 무너지면서 코스닥 증시를 교란을 시킬 거다. 미리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고요? 매년 반복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응? 제가 잘난 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뿐이에요. 네. 아무튼 코스피 지수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바이오 얘기는 좀 뒤에서 또 해드릴게요. 뭐예요? 자꾸 강조하죠? 네.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미국 대선 일주일 남았죠? 그쵸? 네. 원래 그래서 미국 대선 전에는 증시가 좀 신나랬잖아요.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개인들이 너무 요즘에 힘이 들어서 그러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최영균님 어서 오세요. 네. 진짜 오늘 시간만 되면 밤새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튼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보기 좋죠, 그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앞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해서 위에다가 딱 얹어놓고 있는, 쉬고 있는 차트를 보이시죠? 자, 그렇게 보이신다. 3번 한번 찍어보세요.
그렇게 보이세요? 쉬고 있는 차트가 안 보이세요? 앞으로 많이 갈 것 같지 않으세요? 왠 줄 아세요? 그 엘리어트 파동 아세요? 엘리어트 파동? 엘리어트 파동이 뭐냐면 상승 파동이 총 3번 나온다 그래요. 엘리어트 파동이 이거거든요. 한 번 쉬었다가 2번 쉬었다가 3번 파동이 3번 나온다고 하는데 이 1, 2, 3파동 중에 누가 제일 많이 가는 줄 아세요? 두 번째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간다고 그래요. 1번 파동보다 무조건 길다 그러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미국 대선 끝나고 상승장이 펼쳐지면 이거보다 더 센 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기대 안 되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지. 그래, 연말에 매물폭탄 떨어질 거야.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면서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돈 벌러 들어오신 분들이 왜 자꾸 손절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 현금을 들고 있어야 돼. 아니, 현금 들고 있으면 손해라고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이 왜 자꾸 현금 들고 있으려고 하세요? 안 이상하세요? 맞잖아요. 현금 들고 있으면 손해다 그래서 주식 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시장에 들어와서 현금 들고 있냐고요? 돈 벌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왜 맨날 손절할 생각만 하시냐고요? 그쵸? 네. 원래 정신을 집중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3번 찍으신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려면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남들과 다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차트 기본 원리 중에 하나예요. 엘리어트 파동 모르시면 나중에 제 방송 꾸준히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지수가 이렇게 쭉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이제 이런 거 모르죠. 주린이 분들이 이런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식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은데, 그죠? 주린이 분들이 지금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데, 개인들이 이제 불안해 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지만, 네, 바이오 때문입니다.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잠깐만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무슨 종목 갖고 얘기할까요? 자, 보세요.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하락을 이만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락은 이만큼이죠. 그쵸? 네. 자, 이 하락을 주도한 게 누구예요?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그죠? 네. 셀트리온이, 자,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정의원들은 저기 낮에 녹화 방송 보세요. 거기서는 상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파동기를 계산하는 거. 자, 하락 이만큼 했죠? 반등 나오고 두 번째 하락 이만큼 했죠? 자, 대충 보세요. 네. 앞에 하락했던 거하고 두 번째 하락했던 거하고 하락한 길이가 어때요? 비슷하죠? 그럼 비슷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하락이 멈추고 반등 나오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음봉이 하나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충 이 정도면 바닥이 좀 브레이크가 잡히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하락을 주도했던 코스닥의 지수 그 약세를 주도했던 바이오주의 우두머리 셀트리온도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차트가 거의 똑같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졌어요. 즉 충분히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고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코스닥 지수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고 브레이크가 잡히면서 반등 나올 준비를 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했던 거예요. 많이 힘드시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바닥일 때 특징이 뭐냐? 돈도 없고 자신감도 없을 때 그때가 바닥이다 그랬잖아요. 더 떨어질 거고 불안할 때 네. 그때가 보통 이런 자리들입니다. 아무튼 코스닥 지수가 아무리 코스닥 지수가 여러분들을 괴롭혀도요 첫날 만날 이렇게 계속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지는 않거든요. 네. 어느 정도 떨어지면 반등도 나오고 회복을 합니다. 아셨죠? 너무 겁내지 마세요.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요. 급락이 있으면 급반등이 있는 거예요. 네. 항상 이따 맨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항상 손해날까봐 물릴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내가 상승장에서 소외당할까봐 그거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네. 뒤에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이오하고 코스닥 지수는 지금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실 수 있죠. 그럼 바이오주들은 하락이 끝났나요? 아니요. 하락을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CJ. 이게 지금 시가총액 2위죠. 오늘 18원 가나 나왔죠. 제가 늘 말조심하죠. 코로나 관련주들은 항상 그래요. 말조심해야 되는데 이 CJN이 자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반등 한번 나오다가 거래 실어서 실패한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딱 끝나긴 했는데 여기 밑으로 쭉 깨고 내려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주가가 약세 흐름이 나옵니다. 이런 주식은 죄송하지만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물타기 하시면 안 된다고요. 피곤해져요. 물타기에서 단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CJN이 시가총액 지금 코스닥 2위 맞죠, 그죠? 네. 이게 하락을 하면 진단키트 계열 관련주들이 얼마나 또 주가 약세를 보이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몸에서 지금 반응을 하는데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시진 않았겠죠. 누가 사는 줄 아세요? 주린이 분들이 산다니까요. 왜요? 이분들이 멍청해서요? 아니요. 몰라서. 멍청한 거하고 몰라서 그런 거는 다른 거거든요. 알고도 들어가서 물리는 게 멍청한 거죠. 응? 맞죠, 그죠? 네. 알고도 본인이 잘못된 거 알고도 들어가서 그걸 그 행동을 또 한다, 반복해서 또 한다, 그건 멍청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실수하는 거는 멍청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주린이 분들이 경험이 짧아서 그래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뭐 이게 주가가 한 2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30만 원 정도 있었잖아요. 이런 거 피해야죠. 파동이 대충 봐도 하나, 둘, 세 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되돌아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깨고 내려오면 문제가 좀 생겨요. 네,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피하시는 게 나아요.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연말에 개인들 매물 폭탄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웃죠? 왜 웃는지 아세요? 네. 저는 전문가면서 개인들이 매물 폭탄 던져가지고 증시가 하락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맨 바닥에서 개인들이 견디다가 주가 하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완전히 패닉에 빠져서 바닥에서 주식을 던지는 걸 봤는데 개인들이 하락을 일으키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뭐 멀리 갈 거 없고요. 지수 보시면 돼요. 이제 경험인데 여러분들 주가 이렇게 급락시켰을 때 여기에서 초반에 이렇게 급락시키는 게 개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외국인이나 기관이었을까요?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증시를 급락시키는 게 개인이었을까요? 천만에요. 물론 개인도 손절을 좀 했겠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주도한 거예요. 개인은 언제 팔아요? 여기서 바닥에서. 맞죠? 그러면 좀 더 지나서 어디요? 당겨서 작년 7월달에 일본하고 이제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지수 폭락 나왔죠? 네. 이 폭락시킬 때 개인들이 여기서부터 팔았습니까? 이 하락을 개인들이 주도했다고요? 천만에요. 개인들 밑에서 팔았어요. 왜요? 견디다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무서워서, 아니면 신용이나 이런 거 몰빵하신 분들 반대 매매 당해서. 그래서 증시가 이제 추가 급락이 나왔던 적은 있었겠죠. 개인들이 먼저 세력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기 전에 개인이 주식을 먼저 팔아서 증시를 폭락시킨다고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보죠. 개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바보입니까? 바보냐고요. 개인들이 증시 폭락시키는 거 가만히 보고 있게. 이런 거 본 적이 없다니까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개인 언제 팔아요? 여기서 팔아요. 너무 무서워서. 항상 그랬다고요. 개인이 먼저 팔아서 증시가 폭락한 게 아니라. 지금 개인들이 왜 무서워해요? 개인들이 증시를 폭락시킬까봐.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 믿으셔도 돼요. 그런 적이 저는 없었어요. 아무리 시장이 사악하고 힘들어도 그런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꾸 편하게 잡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좀 힘들다 그러시면 뉴스 보지 마시고 차라리 인터넷으로 웹툰을 보세요. 웹툰. 만화를 보시면서 시간을 때우세요.
나 밤마다 막 나스닥 지수 하락하는 거 보면서 막 그런 걸 봐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 영화를 한 편 보다 주무세요. 네. 아셨죠? 네. 나 누구라도 붙들고 주식 얘기를 하고 싶다. 그냥 가족분들 붙들고 가족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 대화를 나누세요. 음? 시간을 그렇게 보내시라고. 자꾸 차트 보지 마시고, 특히 계좌를 보지 마세요. 계좌를 보시면 큰일 나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이렇게 증시가 폭락 나오고 좀 애매할 때 있죠. 이럴 때 꼭 리스크 관리하신다고 하면서 막 방송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뉴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방송, 뉴스 이런 거 차트 많이 보시죠. 계좌 열어보고 매일 확인하시죠. 내 돈 어떻게 됐나, 그죠?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주식을 할 때 상책과 하책이 있거든요. 상책, 하책.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식 여러분들 잘못 배우셔서 그래요. 주식을 할 때 최고의 상책은 높은 책량이 뭔지 아세요? 그걸로만 얘기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진짜 폭락 나왔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상책입니다. 근데 분답게 손절하고 이런 정보를 많이 얻고,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게 하책 중에 하책이에요. 하지 마시라고 이거. 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시면 지수가 돌아 나와요. 돌아 나왔을 때 손실이 많이 회복됐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절할까 말까. 손절하기 싫어지실 겁니다. 아셨죠? 손절하지 마세요. 함부로 손절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은 저기 시즌이나 저런 거 들고 있지 않는 한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가만히 계세요. 거래 없이 하락했고 이유 없이 하락했다. 그러면 거래 없이 이유 없이 올라옵니다. 이런 거 모르셨죠? 주가가 막 하락하면 거래도 없고 하니까 이거 회복이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잘라버리시죠?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주가는 하락한 그 모습 그대로 올라옵니다. 거래가 없어도, 재료가 없어도 자기가 이유 없이 빠진 거는 이유 없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맞췄냐면 여기서 맞췄어요. 데칼코만이라고 아세요? 데칼코만이. 증시가 이렇게 폭락할 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뭐 회원들이 안 물어보시겠어요? 증시가 이게 어떻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데칼코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시죠, 그죠? 이게 뭐예요? 그냥 한쪽에다가 뭐 이렇게 뭡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군요. 그거 뭐예요? 물감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반 접으면 그대로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딱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데칼코만이라고 했어요. 떨어진 그 모습 그대로 올라올 거다. 약간은 다르겠지만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락했었죠? 이렇게 올라왔죠. 데칼코만이라니까요. 네.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시장이 좀 이렇게 되게 혼란스럽게 해놨죠, 그죠? 네, 혼란스럽게 해놨는데 주식 중 그러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 보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는 건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안 빠졌는데 오늘은 지수가 코스닥이 4% 가까이 빠지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요. 종목들이 조금 좀 흔들렸어요. 투자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시장이 애매하다. 애매할 때 잘 가는 게 뭐라고요? 소외주도 급등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누가 한다 그랬어요? 우선주, 품절주, 하나 더 있어요. 자산주. 네, 그런 것들이 와요. 그리고 소외주도 많이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특히 누구요? 애매할 때 최고로 잘 가는 개별주가 대선주라 그랬죠. 바이오주는 제가 피하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그 종목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확인해 볼까요? 우선주는요, 재료만 있으면 갖다 날려버리는데 오늘 가장 이제 시장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신 거였죠, 그죠? 삼성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 우비라는 우선주가 있어요. 요거 아침에 점으로 갔고요, 점상 나왔죠. 그 다음에 호텔신라 우선주 점상한가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아남전자 이런 거 삼성전자랑 엮이거든요. 상한가 나왔고, 에이테크 솔루션 이거 왜 갔을까요? 2대 주주가 삼성전자거든요. 모르셨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휘닉스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상한가 같죠. 동전주인데 삼성이랑 연관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 상한가하고 막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제 갑자기 생긴 이제 그 테마주고요, 그죠? 자, 뭐가 갔을까요? 품절주 중에 일정 실업 같은 거. 상한가 2개 나오고 눌러주고 있죠? 끝났을까요? 끝났을까요? 경인전자 상한가는 나오고 음봉 3개 나왔죠? 끝났을까요? 제가 하는 말의 뉘앙스를 잘 들으세요. 이거 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윤석열 씨 거 얘기했었죠. 윤석열 씨 관련주가 어떻게 하면 많이 간다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씨 관련주들이 많이 갈 수 있다. 많이 가려면 어떻게 된다? 핍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많이 갈 거다 그랬죠. 제가 그 얘기 해놨더니 유튜브에다가 올려놨거든요. 녹화 동영상 올려놨는데 어떤 분이 새벽에 술 드시고 쌍욕을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네. 윤석열주가 간다고? 이 미친놈아 그러면서 쌍욕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용히 삭제했는데 네. 가잖아요. 가잖아요. 왜요? 지난번에도 마쳤거든요. 잘 기억해 두세요. 대선주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핍박을 받으면 가는 거예요. 요즘에 윤석열 씨 사퇴하라고 막 전방위적으로 막 여당에서 핍박하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으로 윤석열 씨 안 좋아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좋아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하는 전문가고 시장이 지금 애매하니까 대선주를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윤석열 씨 얘기를 많이 한 거죠. 근데 맞죠, 그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가잖아요. 서현 8,000원 정도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만원대 있죠. 그리고 누가 있었을까요? 덕성 좋죠. 덕성우 옛날에 2월에 대장주였죠. 급등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희 방에서 언제예요? 9월달에도 재추천했었는데 제일테크노스 그거 상한가고 그랬어요. 오늘 저희 방에 상한가가 2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테크노스입니다. 요거는 단기하는 쪽에 추천했던 거죠. 근데 자 보세요. 뭐 자랑질하려고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오늘 힘드신데 제가 뭐 자랑질하려고 얘기를 꺼냈겠습니까? 추천 언제 했냐면 어제 했다? 아니에요. 추천은 여기서 했어요. 하락 나오기 전에. 추석 전에 추천해놨는데 좀 떨어졌다가 올라온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네. 우리 회원들은 이게 이렇게 흔들려도 군소리 없이 손절 한 분도 안 하고 수익을 잘 내고 계세요. 저희 방은 그런 방이에요.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건 제일테크노스가 상한가나 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어제 사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샀어요. 추석 전에 음봉 맞았어요. 그랬는데 회원들 불만 불평 하나도 없었고 오늘 상한가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힘들 때 지수가 폭락 나오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그때 더 열심히 매집하세요. 우리 회원들이 여기에서 매집 이거 안 했으면 오늘 같은 날 상한가를 받겠어요? 받겠냐고요. 맞지 않습니까? 조정을 음봉을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는 게 고수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사기꾼이라고. 그거 어떻게 다 피해가요? 저도 옛날에 왕년에 그걸 한번 피해보겠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옛날에 조정, 음봉 다 손실 다 피하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해봤어요. 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적당히 맞는 걸로. 다 맞을 수는 없고요. 적당히 맞고 하는 걸로 방법을 바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손절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추가 매수 그런 거 물타기 없이 한 번 사고 끝이에요. 그리고 승부를 보는 거죠.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때가 언제겠어요? 지수를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코스닥 지수를 잘 보시면 지수가 이렇게 21선을 깨고 다이빙을 할 때 있죠. 네, 그때 여기에서 산 게 여기쯤 맞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추천 나갔던 게 제일테크노스예요. 지수가 폭락하거나 말거나 샀다니까요. 제 기존 방송 녹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지수가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추천했고 회원들 군물 없이 샀고 오늘 같은 날 상한가를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수가 급락한다고 해서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그러시면 평생 돈 못 벌어요. 벌어봤자 푼돈이고요. 그 푼돈 다 병원비로 다 쓰세요. 그러니까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세요. 그냥 여기에서 지수 급락하는 거 무시하고 추천했다고요. 지수가 좋을 때만 추천한다고요? 그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해봤다니까요. 시장 좋을 때만 추천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냥 사십시오. 세력이 매집돼 있고 좋은 종목이다. 펀더멘털이 좋다. 그러면 세력을 믿고 그 기업을 믿고 그 기업의 회장님, 사장님을 믿고 그냥 사세요. 그냥. 그리고 하루건 이틀이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본인이 단기 좋아한다, 스윙 좋아한다, 중장기 좋아한다. 그거에 맞게 보유하세요. 그거에 맞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물타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맞서 사보세요.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생 푼돈밖에 못 봅니다. 여러분들 푼돈 버시려고 주식을 시작하시진 않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상한가나 또 나온 게 뭐냐면 제일테크노스도 이거 대선주죠. 제가 대선주 강조 많이 했잖아요. 휘림로봇인데 휘림로봇도 최근에 추천한 게 아니에요. 기존 회원들 보유 종목이에요. 상한가 2개 나왔거든요. 네. 회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갖고 계신 분들이. 네. 기존 회원들 보유 종목인데 이게 왜 급등했느냐. 자 보세요. 대선주 중에 3부 토건이 있거든요. 3부 토건이 이낙연 관련주였는데 앞에서 안 갔어요. 여기 보시면 무슨 저기 무슨 황량한 벌판처럼 안 갔다니까요. 남선알루미늄, 뭐 구경GNM, SDN, 서원 막 날아다닐 때 남아토건 막 그런 것들 막 얼마나 많이 갔어요. 이낙연주도 그죠? 네. 하나도 못 갔어요. 그러더니 맨 뒤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쫙 올라가더니 이낙연 씨 동생분 성함이 이계현 씨죠. 네. 그분이 여기 선임이사로 선임됐다 그러니까 주가가 탄력받아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낙연주 중에서 소외받고 있었던 남부토건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예요? 저희 방에는 이제 삼부토건은 안 사놨고 아까 휘림로봇을 사놨는데 휘림로봇이 이게 왜 삼부토건이랑 엮이냐면 이 종목이 이 종목의 그 삼부토건의 대주주가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휘림로봇이에요. 지분 10.48% 대주주예요. 그 다음에 우진. 오늘 우진도 급등했거든요. 네. 근데 휘림로봇이 대장이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삼부토건 후발주자예요. 이게 뭐예요? 힘들었지만 대선주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 때 수익 나오는 게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시겠죠? 그냥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매집하세요. 어떤 종목? 단기보다는 스윙, 중기보다는 스윙, 스윙으로 매집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지수 겁내지 마시고 개인들 매도 물량 많이 나온다고요? 난 그거만큼 좋은 호재가 어딨어요.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버리면 그거 누가 사겠어요? 값에. 외국인 기관이 싹 사겠네요. 그럼 기회 아니에요? 근데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2,000개의 종목을 다 샀어요? 그렇게 일부만 샀을걸요? 그쵸? 그러면 안 빠지는 종목도 허다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두려움만 하시냐고요. 겁내지 마시고 매집을 열심히 하시면 투매가 나오고 이렇게 힘들 때 수익 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다 뭐예요? 대선주잖아요. 대선주 갈 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난다 1번 한 번 더 찍어주세요. 기억나요, 안 나세요? 네. 기억이 가물가물해도 기억이 난다고 1번을 찍어주셔야 네. 다음에 또 얘기해드리겠죠? 그렇죠? 네. 기억이 날 듯 안 날 듯 해도 1번 찍으세요. 그렇죠? 웃으시라고요. 네. 네, 같이 님 눈치껏 2번 찍어줬네요. 그죠? 네. 얘기했잖아요. 대선주 갈 거라고. 대선주 중에서 누가 가요? 네, 소외주가 가잖아요. 재밌죠? 네. 자, 그럼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소외주가 다 가고 나면 누가 갈까요? 솔직히 소외주는 개인들이 공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요? 대장주하고 소외주하고 후발주자하고 구분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들이 솔직히 소외주는 공략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가겠어요? 소외주 다음에. 궁금하시죠? 그거는
조금 더 자리가 잡히면 그때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제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셨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얘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믿어주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도 바이오주에서 그렇게 많이 물리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믿어요. 네. 그리고 대선주 쪽에서는 분명히 뭐 한두 종목이라도 사시지 않았을까, 수익을 좀 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도 이런 얘기들 많이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거고 휘림로봇이나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휘림로봇이나 이런 제일테크노스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삼부통화도 마찬가지고 대선주 중에 아웃사이더예요. 소외주였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 국영재능 같은 게 많이 갔잖아요, 그죠? 이낙연 주로 그죠? 요즘에도 막 신고가라고 있는데 국영재능 같은 게 막 이렇게 급등할 때 삼부토건은 뭐 했냐면 이러고 있었어요. 나는 이낙연 주가 아닐세 그러면서 혼자 구덩이 파고 거의 뭐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유배 간 거죠. 유배 맞잖아요. 유배. 네. 이러고 있었어요. 휘림로봇 저도 이낙연 주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의 유배지에 뭐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유배지 차트라고 하거든요. 유배. 네. 옛날에 저기 그 유배 뭐 귀향살이 가거나 그러면 저기 멀리 막 섬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지천에 널렸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수익을 내시면 돼요.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매집된 종목은 반드시 올라요. 제가 창투사 얘기들 많이 했었죠. 창투사 얘기도 해드릴까요? 옛날 같으면 막 창투사 얘기들 막 하면 되게 관심들을 가지시는데 요즘에는 창투사 얘기할 때 별로 관심들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느꼈어요. 관심들을 되게 안 가지시네. 속으로 많이 가겠다 이거. 무방에서 어떤 특정 테마나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반응을 생각보다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나중에 보면 많이 갑니다. 창투사 얘기할 때 좀 그런 게 좀 느껴졌었거든요. 우리 기술 투자를 보면은 어때요? 막 그 양봉 2개 나오고 운봉 갖다 때리고 막 이렇게 해놨죠. 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시간에서 보시면 시간에서 급등했어요. 우리 기술 투자 시간에서 6% 거래량도 200만 주 넘죠.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에이티넘도 시간에서 4% 상승. 뭐 하고 있을까요? 심심해서 이럴까요? 내일 아침에 추격 매수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살아있다는 걸 자꾸 제가 언지를 드리는 거예요. 안 끝났다니까요. 안 끝났어요. 이게 움직이는 이유를 우리 회원들한테 낮에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재료가 뭐뭐가 있고 나중에 뭘로 바뀔 수도 있다. 네. 여러분들도 창투사는 계속 추격하면서 추격이 아니라 그 주가 흐름을 좀 추적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예전에 이낙연 관련주 중에 많이 갔던 게 누구예요? 범양건영이죠. 많이 갔던 건 꼬꾸라지고, 그죠? 그동안 소외받고 있었던 건 어떻게 돼요? 휘림로봇이나 삼부토건처럼 날라오르는 거예요. 이게 주가들이 소외주가 급등할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개인들, 주린이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건 폭락을 하고, 그죠? 네. 힘들어도 이빨 다물고 참아내신 분들, 그분들한테 수익이 돌아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가 오늘 정말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 두 번째가 이건데, 매집된 종목은 반드시 올라와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죠? 시장 살아있고요. 소외주 아직 올라갈 것들이 있어요. 소외주가 끝나고 나면 또 어떤 장세가 또 열려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에 그다음 여러분들이 매집한 매수한 그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증시가 폭락한 게 아니에요.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폭락한 거예요. 주식시장은 변하지 않았고 기업의 가치도 변하지 않았어요. 세력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뭐가 변한 거예요? 세상이 변했나요? 천만에요. 그 주식을 매수하신 분, 그분들의 마음이 변한 거죠. 처음에는 평생 안 팔 것처럼 매수하셨다가 지금은 마음이 변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런 투매가 나온 거예요. 즉 개인들, 그분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투매가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늘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뭐가 나오느냐? 폭등이 나옵니다. 항상 폭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일테크노스를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증시가 하락하는 걸 뻔히 전문가가 알면서도 종목을 추천하잖아요. 근데 더 대단한 건 우리 회원들이 그걸 알아요. 왜냐면 방송에서 지수가 좀 빠질 거다. 대비하고 계셔라. 그러면서 종목 추천을 해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요 그냥. 지수 뻔히 하락하는 거 알면서도 사요. 왜요? 전문가를 믿어주시니까. 그런 분들이 회원으로 들어오시면 수익이 얼마나 더 많이 나시겠습니까? 아무튼 불안하고 힘들 때 있죠? 그때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게 상책 중에 상책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너무 많은 정보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깐 계세요. 그러면 지나가요. 그게 상책입니다. 자꾸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돈만 나가고 여러분들 몸만 상합니다. 아셨죠? 원래 오늘 시간이 좀 되면 이제 미국 대선도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이따가 제가 트럼프 관련된 얘기를 제가 녹화 방송을 또 올려놓을 테니까 이따가 뭐 제 필명 진검승부 하시고 뭐 쳐보세요. 트럼프를 아마 오늘 12시 안으로 제가 트럼프 관련된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은 제가 4년 전에 다 힐러리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전문가 중에서는 거의 제가 유일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저 혼자 트럼프가 될 거라고 했는데 맞췄거든요. 요번에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들 제가 트럼프 얘기만 하겠습니까? 관련된 테마주라든지 업종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그런 얘기를 오늘 밤에 올릴 예정이니까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코스닥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많이 하락한 것만큼 급반등 나오는 거 아시죠?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그리고 밤에 다우지수 급락하나 안 급락하나 쳐다보지 말고 그냥 주무세요. 아셨죠? 그래야지 내일도 싸울 수 있거든요. 체력을 아끼세요. 아셨죠? 자, 그럼 내일 또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